손해평가서 물방망입니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지금 날씨가 요새 낮에는 20도를 훌쩍 넘어가요. 완연한 봄입니다. 며칠 전에 목련이 피나 싶더니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지고 있어요. 근데 시험은 2차 시험, 최종 시험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농구먼 이론서는 3월 20일, 3월 중순에 공지되고 우리는 보통 연말쯤에 공부를 하죠. 연말 연초에. 할 수 없이 작년 이론서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농구먼 이론서가 3월에 공지되는 거 농구먼도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아무래도 이론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자, 5간 시험을 5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24년도 신규 농구먼 이론서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적과전 종합이론 방식 그 개요 살펴봤습니다. 기본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보상하는 재해,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등등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왔어요. 보상하는 재해. 적과 종료 전에는 종합위험이라 그랬어요. 종합위험은 어떤 기준이 없이 피해를 유발하기만 하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말하죠. 우리 자조화 이렇게 할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모든 자연재해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은 이론서에 나와 있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두 문자로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근데 이렇게 암기들 하고 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기타 자연재해까지 다 포함되니까 피해를 유발하기만 하면 모든 자연재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쓰라고 나올 수 없죠. 그냥 태풍이 와서 태풍이 발령돼서 우박이 내려서 얼어서 추워서 눈이 와서 다만 적과 종료 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 적과 종료 후는 자, 특정 위험 7종이라 그랬습니다. 태지집 화우 일가. 애들은 특별한 기준이 필요해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됩니다. 매우 자주 출제돼요. 이 7종은 태지집 화우 일가. 태풍은 이제 특보 발령할 때 이걸 포함합니다. 이런 걸 괄호넣기로 주의하셔야 돼요. 순간 최대 풍속이 14m/s 이상 강풍. 태풍 안에는 강풍이 포함돼요. 특보 발령되고 그리고 또는 14m/s 이상의 강풍을 포함한다. 이때 강풍 기준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의 관측소에서 측정한 것 중에 가장 큰 값입니다. 지진은 인공지진 말고 자연지진. 진도는 5.0 이상. 지진은 그 해당 진앙이 위치한 시군 그 지역 외에 인접한 시군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진은 좀 넓으니까. 태풍은 그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도 그 지역이에요. 다른 건 다 그 지역인데 지진은 인접한 것까지 포함한다. 참고로. 그다음에 집중호우는 비가 많이 왔는데 호우특보가 내리거나 또는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 특보 또는 누적 강수량 12시간 80mm. 참고로 우리 이제 인삼은 보장하는 재해가 종합위험이 아니고 특정한 8종의 자연재해입니다. 인삼은 태우, 집화, 냉폭, 칭폭 그렇게 나중에 암기하시게 돼요. 태우, 집화, 냉폭, 칭폭. 인삼하고 비교하셔가지고 나중에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적과 종료 후에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적과 종료 후에 7종의 그 기준과 인삼의 특정한 위험 8종의 기준이 약간 달라요. 인삼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우박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에는 중요합니다. 일소는 말 그대로 태양빛에 탄다는 걸 말하는 거죠. 타요. 폭염으로 탑니다. 폭염으로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됩니다. 과피나 과육이 괴사돼요. 다만 조건은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것도 인삼하고 비교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을 동상에는 얼다 서리, 기온 또는 서리 하강으로 과실이 얼어서, 이건 당연히 보장하겠죠. 과실이 얼면은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잎이 얼을 때도 보장해 줍니다. 눈으로 봐가지고 얼어 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다,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 이 잎은 과실이야 당연히 보장하는 거 이해하겠는데, 가을 동상으로 얼어가지고. 근데 잎이 얼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해 주는데, 다 모든 품목 다 보장하는 게 아니고, 잎은 단감하고 떫은 감에서만. 그러니까 나중에 엽과비라는 얘기를 할게요. 잎과 과일의 비율. 좌우간 단감 떫은 감은 잎 피해가 과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잎은 단감 떫은 감에 한해서 다만요 10월 31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잎이 50% 이상 죽으면 보상해 줘요. 근데 어떻게 보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을 동상해 파트에서 따로 합니다. 정상 과실에 피해가 발생하니까 정상 과실에 단감 떫은 감은 11월 15일까지 보장해 주는데, 10월 31일 이전에 그 사고 발생한 날짜부터 10월 31일 이전에 가을 동상해가 발생해야 돼요. 요 11월 15일까지 이 정상 과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그걸 보상해 줍니다. 0.0031 나중에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적과 종료 전은 당연히 종합위험이었죠.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입니다. 모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적과 종료 전에 종합위험으로 보상하는 그 보통 약관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 특약으로 적과 전에 5종 안정 특약으로 태지, 집화우 요 5개만 특정한 위험만 보장받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요때의 태지, 집화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이론서에는 언급이 없는데, 약관 기준으로 자 여기 태지집 요 기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지진이 비가 와서 화재가 생겨서 우박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고, 요 지진, 태풍 다 기준이 적과 종료 후의 기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적과 종료 전에는 기준이 필요 없다. 피해가 생기기만 하면 된다. 근데 5종 안정 특약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기준이 생긴다. 이게 보상하는 재해. 이제 보상하지 않는 재해도 있어요. 이론서 읽어보시면. 근데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 적과 종료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근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이거를 쓰시오라고는 출제되기 어려워요. 한 20개, 30개도 쓰시오 그러면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괄호 넣기로는 자주 나왔어요. 이런 것들 통상적인 영농활동, 과수 화상병, 적과 종료 이후에 14m/s 미만 입소지를 안 해가지고 부적절한 입소지, 태양광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머리 글자 따서 개, 통, 병, 뱀, 하 이렇게 암기하시던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따로 쓰실 필요도 없고 좀 자주 읽어봐서 이것도 눈으로 익혀놓는 게 좋아요. 괄호 넣기로 나올 테니까. 적과 종료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제 7개 쓰시오 라고 출제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외계인의 침입으로 과수에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하지 않겠죠. 자, 이제 다시 보험기간. 이론서에는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건 이렇게 눈으로 좀 익히죠. 계약을 체결합니다. 1월이나 6월에 계약 체결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학기가 종료, 이론서에도 소학기 종료, 소학기 종료 이렇게 돼 있죠. 소학기 종료. 중간에 적과를 합니다. 자, 적과. 자, 적과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2개로 나뉘어요. 적과 종료 전의 사고에 대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 적과 종료 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 네. 첫 번째, 자, 적과를 기준으로 적과는 언제까지? 사과배는 6월 말일까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7월 말일까지. 단감 떫은감 6월이 30일까지 있죠. 6월 30일. 적과를 이때까지 끝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적과 종료 후에 7종의 특정 위험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적과 끝나고 이 뒤에는 이제 7종의 7종의 재해가 특정 위험이 있는데, 자, 태, 지, 집, 화, 요 네 개는 수확 종료기, 수확 종료는 단감, 떫은감 구별할 거 없이 뭐 사과배 구별하지 않고 11월 30일까지 보장합니다. 태, 지, 집, 화는 11월 30일까지 기본적으로 보장해요. 근데 일소랑 가을동상에는 약간 다르죠. 일소, 가을동상에는 자, 일소는 더울 때 보장하는 거고 가을동상에는 약간 추울 때 보장해요. 그래서 일소는 좀 더울 때 언제까지? 더울 때까지. 요 적과가 끝나고 일소는 더울 때까지 언제가 더워요?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이 이유는 가을로 간다고 보고 일소는 적과가 끝나고 일소 피해는 9월 30일까지 보장한다. 이거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구별하지 않고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가을동상에는 이제 가을쯤에 보장하는 게 가을동상이겠죠. 근데 언제부터 가을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자, 요때 이가 9월 1일입니다. 아, 가을동상에는 9월 1일부터 보장해요. 근데 11월 30일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가을동상에는 자, 또 이 시간이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근히 이거 중요해요. 사과하고 배는 11월 10일까지고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까지. 특히 단감, 떫은감 11월 15일까지는 이 가을동상에 이파리 피해가 생겼을 때 얼어서 이파리가 50% 이상 고사했을 때 남은 기간이 11월 15일까지니까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나무는 1년 내내 보장합니다. 굳이 기간으로 따지면은 나무는 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듬해 1월 31일까지 어차피 1년입니다. 나무는 종합위험 다 보장해요. 나무는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 특약 가입하면은 그림이 좀 헷갈립니까? 태지집화는 일률적으로 적과 끝나고 나서 태지집화 후 일가 중에 태지집화는 11월 30일, 즉 수학기 끝날 때까지 다 보장하고 일소피해는 더울 때, 즉 적과가 끝나고 9월 30일까지 가을동상에는 가을 9월 1일부터 가을이라고 하고 9월 1일부터 다만 끝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과배는 11월 10일까지,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까지 이렇게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험료 납부하러 가겠습니다. 보험료는 1과목에서 시험 출제 자주 되죠. 뭐 넘버 3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적과전 종합보험료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적과전 종합 그리고 그리고 단기로 이제 가입하는 그 하우스 작물, 시설 작물이나 그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아마 메인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적과전 종합, 시설, 원예 시설이나 시설 작물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해가림 시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해가림 시설도 조금 좀 불명확하게 이론서에는 서술돼 있습니다만 그 얼마나 튼튼한지 종별 요일 상대도라는 것도 반영해야 되고 또 6년근 인삼을 가입할 때 그 시설에 할인이 들어가요. 6년근 인삼 가입할 때 올해 개정됐어요. 이제 해당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일단 여기서 적과전 종합만 하죠. 자,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율이 있을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영업 요율이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사고가 많이 나면은 그 지역의 영업료율이 높을 테고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고 사고가 없는 지역이면 낮겠죠. 거기에
자, 지난 가입 이력에 따라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들어가요. 사고가 많았으면 손해율이 높으면은 할증, 일불마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그리고 한정보장, 부보장 가입하면 깎아주겠죠. 오종 한정 특약 가입하면 깎아주겠죠. 태지지파호만 보장받겠다. 뭐 또는 적과 종료 후에 가을동상의 부보장 특약으로, 그다음에 일소피해 부보장처럼 가을동상에나 일소피해는 보장받지 않겠다 그러면 또 깎아줘요. 한정보장, 부보장 깎아주고 방제시설 설치하면 깎아줍니다. 보험 가입 금액 기준으로 지역별 영업료율의 1손, 1한정보장, 부보장, 1방. 편은 보험 가입 금액 지역별로 요율이 있을 거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료 편은 친환경 재배하면은 증가하고 직파하면 증가하고 그래서 일손, 일친, 일직 그렇게들 많이 편은 그래요. 여기는 적과점만 하고 보험료를 구하시오. 보험료는 여기서부터 하죠.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이때의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 영업여율 할 때의 그 영업보험료. 근데 잠깐만요. 이때의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 운영하는 데 쓰는 경비 같은 걸로 이거는 100% 정부 지원해 줍니다. 이건 100% 정부에서 지원해 줘요. 근데 그러면 순보험료를 이제 농민이 납부해야 될 텐데 다 납부하는 거 아니죠. 순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줍니다. 있네요. 순보험료는 이걸 가지고 보험금 농민들 그 가입한 분들의 보험금 지급하는 거고 부가보험료는 운영비인데 경비인데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순보험료예요. 제가 여기 적용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이 적용보험료가 그냥 영업보험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적용보험료가 그 농민한테 적용하는 보험료인데 그 보험료 안에는 부가보험료도 있을 거고 뭐 순보험료도 있겠죠. 농민한테 적용하는데 부가보험료는 어차피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영업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럼 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자 여기 순보험료 어차피 부가보험료는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율, 국고보조율로 이런 소리 돼 있죠. 지자체 지원 비율을 빼면은 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입니다. 근데 보험료 문제는 출제하려면은 꽤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문제에서 직접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율에 따라 지난 5년간의 평가 기간을 기준으로 뭐 3년 가입했으면 3년간의 평가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율은 순보험료분의 우리 수령한 보험금 말하는 거예요. 순보험료분의 우리가 받은 보험금. 손해율이 크면은 보험금이 높다는 얘기일 거고 이게 손해율 표로 주어지고 순보험료와 보험금을 주고 우리가 직접 손해율을 계산해 가지고 그 손해율에 따라 얼마나 할인 할증인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표 여기 있는데 이걸 암기할 수는 없고 가서 말씀드릴게요. 방제시설도 그렇죠. 2회 문제 한번 볼까요? 2회 적용보험료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하시오. 이건 제가 만들었고 2회에는 적용보험료 구하랍니다.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1,000만원 기준으로 지역별 영업료율이 20% 할인 할증률이 20% 그러면은 1 플러스 20% 이럴 거예요. 플러스 20%는 할증 20% 마이너스 20%로 나왔다면 할인 20%겠죠. 그러면 방제시설 했더니 10% 깎아준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20%.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부가보험료는 어차피 정부 지원해 주니까 순보험료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차감해서 곱하면 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겠죠.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에
원래 지역별 영업요율인데 순보험료를 바로 구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지역별 영업요율이 25%인데 그 안에는 순보험료율이 20%, 부가보험료율이 5%, 부가보험료 5%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니까 순보험료 구하러 가겠습니다. 20%.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가을동상에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니 5% 할인입니다. 할인 5%니까 마이너스 5%. 방제시설 할인율 10%. 방제시설은 깎아주겠죠. 요 방풍망 설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구하고 있는 게 지금 순보험료예요. 지금 방충망 설치라고 돼 있는 방풍망이 10%죠. 요 방제시설 할인율은 자, 경우에 따라 우리가 암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즉 이걸 주지 않고 방풍망 설치했음 이렇게 주면은 방풍망은 사과의 경우 10% 할인이다. 경우에 따라 암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순보험료인데 이제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나 지자체 지원 비율을 이제 빼서 답을 구하러 갈 텐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자 정부 지원율은 우리가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이 20%면은 정부에서 50% 지원해 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하고 변은 이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약간 유동적입니다. 달라요. 그 외의 모든 품목은 그 순보험료의 50%라고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모든 품목은 보험료의 순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과배 단감 떫은감하고 변은 암기해야 됩니다. 20%가 자기 부담 비율, 20%를 내가 부담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사과의 경우 50% 지원해 줍니다. 표도 50%는 20% 자기 부담 비율 대개의 경우 신규 가입이거나 뭐 일반적인 경우 20% 가입하면은 자 이건 사과배 단감 떫은감 다른 품목 할 것 없이 다 정부에서 50% 지원해 줘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20%인 문제가 제일 많죠. 지자체가 35%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50% 지자체 35% 따로따로 했네요. 순보험료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 비율을 뺀 지금 순보험료가 140만 원 나왔는데 실제로 농민이 내는 보험료는 221만 8천 얼마죠. 순보험료의 한 10%에서 20% 정도 농민이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자, 이건 빨간 펜으로 정부 지원율, 요 국고 보조율은 암기하십시오. 사과배 단감 떫은감 보장 수준에 따라서 이거 보장 수준이라는 건 90% 보장해 준다는 말이니까 내가 자기 부담 비율은 10%란 말이에요. 이건 15, 20, 30, 40. 자기 부담 비율 일정 부분까지는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요. 20, 20, 10, 15, 20, 30, 40. 20, 30, 40은 제한 없습니다. 아무나 선택해서 대부분 20% 선택하겠죠. 신규 가입의 경우도 20% 선택합니다. 근데 10%와 15%형은 조건이 필요해요. 자, 300, 200. 자, 10%형을 자기부담 비율, 10%형 자기부담 비율 선택하려면 3년 연속 가입하고 3년간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에 이거 지급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자, 100% 미만. 작년에는 이하였는데 이제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 120%까지 10%형 가입하게 해준단 말이 계속 있었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바뀔 것 같아요. 논의는 계속 되고 있어요. 적과전 종합의 사과배 단감 떫은감만 100%고 나머지는 전부 다 120%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품목 다 다른 포워드, 복숭아, 자두, 논작물, 밭작물 다 120%까지 10% 가입하게 돼 있는데 자, 적과전 종합만 100% 미만 15%는 2년 연속 가입 2년간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 100% 미만
자, 이 문제에서는 20% 자기 부담 비율이면은 사과의 경우는 정부에서 50% 지원해 준다. 자, 3338506060 이 빨간 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변은 4144505560 이건 암기할 파트입니다. 방제시설 할인율 과연 이걸 암기해야 되는가? 모든 걸 암기하기는 힘들고 좀 일부 품목 정도 필요한 거는 암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요 사과 저가전 종합에 사과 정도는 좀 정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개별 지주 사과배는 비슷해요. 방풍림, 방조망. 이 벌레하고 새는 옆면과 윗면 다 100% 설치해야지 인정해 줍니다. 위와 측면 전체를 해야 인정해 줘요. 그리고 이게 또 개정이 됐죠. 감귤 파트가 이제 분리되면서 작년에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 책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 할인, 추가 할인. 근데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됐어요. 망감류는 어차피 하우스 재배만 인수 가능하죠. 하우스만. 그리고 온주밀감은 노지도 되고 하우스도 다 받아줘요. 망감류는 하우스만. 그래서 망감류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재배하니까 따로 바람막이 같은 거 필요 없죠. 새도 필요 없겠네. 바람막이나 새 같은 거 방풍망이나 새는 필요 없죠. 그리고 온주밀감만 동상의 특약이 있어요. 동상의 특약 12월 21일부터 동상의 특약 가입합니다. 요 망감류는 동상의 특약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동상의 부보장 특약은 있어요. 동상으로 보상받지 않겠습니다. 보험료 깎아주세요. 근데 온주밀감만 동상의 특약이 있고 이 동상의 특약에 가입해야지 방상펜과 여기 있네요. 20번 여기 20% 할인을 씁니다. 온주밀감의 경우는 동상의 특약이 있고 그 특약에 가입해야지 방상펜과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방제시설 할인해준다. 그리고 방제시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최대 30%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것도.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문제에서 뭐 방풍망 측면 전부 설치했다. 그러면 10% 할인해 준다. 이거를 근데 암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품목만. 게다가 이게 작년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게 9회 시험에 출제됐어요. 뭐 가로 넣기로. 방풍림은 6m, 방풍망은 6에서 10mm 그 방목 네트. 자, 이런 게 6mm, 10mm 이런 게 괄호넣기로 나와가지고 새로 이론서에 들어온 부분이라 출제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설마 낼 줄은 몰랐는데 진짜 어떤 고야간 분들은 그러면은 방풍림은 5m 이하로 촘촘하게 심어야 되는데 한 7m 이하로 심었다. 그러면 할인해 줄까 말까 이렇게 함정으로 팔까요? 거기까지는 심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방제시설 할인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네요. 뭐 5년 가입했으면 5년으로 판단하고 뭐 3년 가입했으면 3년으로 판단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간 사고가 한 번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즉 순보험료 납부한 보험료 안에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순보험료로 해요. 순보험료분의 보험금이 수령한 보험금이 손해율인데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5년 동안 거의 사고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30% 미만입니다. 손해율이. 그러면 최대 30% 깎아줘요. 최대 할인해 줍니다. 5년 가입한 기준으로. 근데 사고가 너무 많아서 5배 이상 받아갔습니다. 500% 이상. 그러면 최대 할증 50%까지 더 내야 돼요. 할증. 만약에 1년 가입했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 근데 할증할 때는 5배 이상 받아가면 17%. 근데 이것까지 암기하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88 이렇게 규칙성은 있긴 있는데 다만 이거는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납부한 거하고 받은 거랑 거의 비슷할 때 똔똔일 때 손해율이 80에서 120% 미만일 때 그때는 할인도 없고 할증도 없습니다. 신규 가입도 할인 할증 없는 거죠. 80에서 120%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보험료가 어렵게 내려면 어렵습니다. 처음에 문제 이거 복합 문제를 냈는데 기본 개념강인데 그것까지 좀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지웠는데 어렵게 하려면 저거 다 포함해서 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자기 부담 비율부터 시작해가지고 10%, 15% 손해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조건 따져봐야 되고 방풍망 일정 부분 암기해야 되고 손해율에 따라서 나중에 그 실전 연습 문제에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시고 이건 개념 강의니까 넘어갈게요. 보험료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그 가수원의 그 평년 가입 수확량 곱하기 키로당 가격인데 키로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할 때 키로당 이거는 그 품종이 여러 개여도 다 가입 가격은 키로당 가격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빨간 건 올해 개정된 내용 보험 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1,000원 단위부터 절사예요. 작년에는 1,000원 단위 미만이었는데 이제 이번은 이하로 이해하셔야 돼요. 123만 4,500원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별말이 문제 별말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요 1,000 단위 이하는 다 절사. 그래서 0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123만 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미만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절사했는데 자 이제 1,000원 단위 이하 절사. 별 말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험 가입 금액 계산할 때 해서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입니다. 평년 수확량이 아니에요. 평년에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수확할 수 있는 걸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평년에 얼마나 착과되어 있는지 달려 있는지 평년 착과량 기준은 역시 적과후 착과수 조사로 가가지고 이제 적과후 착과량이 정해지면 그걸 지난 몇 년간 5년간 뭐 4년간 가입한 해별로 그걸 뭐 평균 내서 계산해서 평년 착과량이 정해지는데 걔의 100% 평년 착과량으로 하는 거예요. 보험금 착과감소 보험금 계산할 때도 평년 착과량으로 하고 가입할 때도 평년 착과량으로 이거 좀 별표하고 싶네.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자 다른 품목에서 대부분 평년에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가입하겠죠. 가입할 때는 근데 적과전종합은 독특하게 평년 착과량이다. 다만 평년 착과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자 나중에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1시간 내내 적과전 종합 그 다음에 포복자 등 다른 종합과수 논작물 밭작물 다 나눠 가지고 따로 합니다. 이걸 구해서 그 평년 착과량의 100%를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다른 거는 50에서 100% 사이의 선택인데 평년 착과량의 100%를 기준으로 가입하고 키로당 가입 가격을 곱한 게 보험 가입 금액이다. 나무는 주당 가입 가격이 주어지면 가입 주수 곱하면 돼요. 나무도 물론 품종이 다르면은 뭐 가격도 나무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다 상관없이 품종과 관계없이 다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납부했던 보험료 중에 일부 보험료는 차액 보험료는 환급하겠죠. 이번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고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근데 전원 정답 처리된 바람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어쩔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냐면 자, 작년 이론서 볼게요. 기존 이론서입니다. 이게
이해는 이게 좋습니다. 자, 작년 이론서에는 어쩔 때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되냐 하면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는데 그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의 착과량보다 적습니다. 사고가 없었는데 그때 감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서 자연히 자액보험료가 발생하고 환급한다. 이게 작년 이론서예요. 이걸로만 해도 사실은 웬만큼 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근데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정됐어요. 자, 이걸 좀 이게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데, 자, 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가입 수확량을 조절해야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액보험료를 환급한다. 자, 약관상 이렇게 돼 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빨갛게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 좀 주목하세요. 기준 수확량이 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자기부담 감수량 할 때 좀 시간 내서 길게 해야 돼요. 좌우간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쉬운 이해가 사고가 없었는데 저가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다? 여기서 말하는 저가 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이에요. 여기 말하는 평년 착과량이 가입 수확량이고. 근데 이거 왜 굳이 기존 이론서를 이렇게 개정했냐면, 자, 나중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사고가 없었는데 올해의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으면 당연히 감액하는 건 맞겠죠. 사고 없이 착과량이 줄었으니까 적과 후 착과량이. 근데 적과 전 사고가 있는 경우도 감액해야 될 케이스가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기존 이론서가.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아요.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작으면 감액해라. 이거는 이제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고가 없었는데 저가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게 되면은 감액해라. 이거는 90%밖에 맞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었어도, 사고가 있었어도 감액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유가 요 가입 수확량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개념, 요 기준 수확량의 개념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사고가 없었는데 저가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으면 감액한다. 여기까지 해도 맞고, 그냥 이렇게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보험 가입 수확량을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기부담 감수량 할 때 요 기준 수확량 또는 기준 착과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해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차액 보험료를 환급한다. 좌우간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됐으니까 그동안 이제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깎아줘야죠. 그거를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 그러겠죠. 감액분 깎아줘야 돼요. 근데 그 감액분을 전부 다 돌려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보장해준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빼고 돌려주겠다. 그래서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차액보험료가 생깁니다. 우리 이거를 깜깜미라고 보통 깜깜미, 미납보험료는 거의 없겠죠. 일시납이니까 보험료는. 근데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빼고 그렇게 암기들 해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감액 미경과 비율, 미납입 보험료. 그게 바로 차액보험료입니다. 줄어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보장해줬던 기간, 그동안 기간은 보장해줬으니까 일정 비율을 좀 차감해서 나머지 차액을 돌려준다. 깜깜미. 요 감액 미경과 비율은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암기할 게 많죠. 이걸 어떻게 외우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한 경우 나눠가지고, 그리고 보장 수준이 50%인 것과 70%인 경우 나눠가지고 7063 이 표를 좀 머릿속 입체적으로 그려서 암기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침공 63 빌딩 8자 79 8자 79 발상 뭐 칠판에 90탐 88 뭐 이런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이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자, 가입을 했어요. 가입하고 보장이 50%인 경우가
특히 사과를 기준으로 볼게요. 사과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은 왜 가장 많이 돌려주죠? 왜 가입하고 50%인 경우에 왜 가장 많이 돌려줄까요? 가맹 미경과 비율이 높다는 거는 미경과 비율이 높다는 거는 더 많이 돌려준다는 거예요. 사과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돌려주면 더 많이 받습니다. 8월 달, 9월 달에 돌려받으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미경과 비율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좌우간 가맹 미경과 비율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더 많이 돌려줄까요? 가입하면은 보험료는 더 조금 내는데 돌려줄 때는 더 많이 액수로 따지지 말고 비율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더 높은 비율을 돌려주냐 하면 조금 보장했으니까 더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50%형도 또 조금 보장해 주니까 더 많이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5종 한정 특약 가입하고 보장 수준이 더 낮으니까 조금밖에 보장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돌려준다. 차액보험료. 차액보험료는 언제까지? 저가 후 착과수 조사일에 속한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저가 후 착과수 조사일에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 이내 지급하시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할게요. 자, 문제 하나. 차액보험료를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차액보험료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는데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의 착과량보다 더 작아요. 평년 착과량보다. 사고가 없었는데 올해 착과량이 작으니까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라. 그때 이제 차익보험료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게 90%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개정한 게 그 기준 수확량이 사고가 있건 없건 기준 수확량이 평년 착과량이 100%가 어차피 가입 수확량이니까 가입 수확량보다 더 작아요.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작으면은 이제 차익보험료가 발생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기준 수확량은 사고가 있을 때 없을 때 기준 수확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입 수확량보다 작은 겁니다. 기준 수확량을 가지고 우리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기준 수확량이 뭐다? 나중에 시간 내서 해야 돼요. 조금 진하게. 자, 이 문제 봤더니 사고하고 이제 100만 원 냈습니다. 계약자가. 보장 수준 50%네요. 근데 가입 수확량, 즉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하는데 1000kg을 가입했는데 기준 수확량이 7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현재 이론서에 따른 문제고 만일에 작년에 문제였다면 사고가 없었는데 적과 후 착과량이 작년 기준으로 750이고 평년 착과량이 1000이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사고가 없었는데 적과전 사고 없었는데 자, 이 똑같은 문제라 그랬습니다. 좌우간 기준 수확량이 줄었네요. 평년 착과량보다 가입 수확량보다 그럼 차액보험료가 발생할 거예요. 1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얼마를 깎아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즉 감액분 얼마를 깎아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100만 원을 냈는데 1000분의 250만큼 깎아줘야 되겠네. 1000kg 중에 250이 줄었으니까 1000분의 250 25만 원을 깎아준다. 그게 감액분이에요. 그럼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답니다. 그동안 보장해주는 거를 제하고 주겠답니다. 그걸 감액 미경과 비율이라 그래요. 근데 보장 수준이 50%고 5종 한정 특약에 이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입입니다. 미가입에 보장 수준 50%면은 7063에서 요 70이네요. 8자 79 발상 7판 90탄 88 이 표는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요. 50%형 70%형 이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그래서 70%만 돌려주겠다. 뭐 미납보험료 있으면 빼야 되겠지만 그래서 깜깜미 70%밖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건 미리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인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뭔지 살펴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보험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착과감소 보험금 하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봄날인데 공부하기 싫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는 반나절만 쉬시고 나머지는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